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익 QNC에 관련돼서 리포트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익 QNC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반도체 제조할 때 우리 소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특히 뭐 쿼츠라든지 세정제 뭐 이런 것들이 주요 납품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런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동사의 매출도 같이 늘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럼 최근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생산량들이 증가하고 있는 건 여러분 감지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보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관점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이 단기적으로 봐야 될 거냐, 중장기로 같이 가야 될 거냐, 이 장비 회사하고 소재 업체하고의 차이점 잘 이해가 가십니까? 소재가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전방 업체에서 소재가 계속해서 공급돼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게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잡혀 나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원익 QNC는 좀 바라봐 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부분도 같이 성장을 하는 과정이 존재하잖아요. 자, 그런 과정에서 더욱더 어떻게 돼요? 이 캐파가 늘어나야 되는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괜찮습니다. 특히 2024년도 이 부분에서 특히 1분기가 넘어가면서 반도체 생산의 정상화 과정 이런 것들이 나타날 예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의 모습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제가 보면 한 1년 정도 보면 적어도 주가가 지금보다 한 10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내용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내용들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좋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멤버십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업황 같은 경우는 사실 안 좋았잖아요. 반도체 무슨 업황이 좋았어요? 2분기까지 제일 저점을 그리는 구간이죠. 특히 4월달, 5월달 이 구간에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 왜? 감산도 있었고요. 재고 정리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전방업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다 감안했는데도 이 쿼터의 매출액이라든지 뭐 이런 영업이익들이 시장 컨센서스에 충분히 부합을 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쿼츠를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매출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도체 생산량 늘려가면 쿼츠 생산량도 늘어납니다. 또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모멘티브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성장성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이 상당히 이 회사를 갖다 우리가 좀 가치를 좀 리레이팅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업황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는 거죠. 이건 단기 모멘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는 것보다는 한 12개월 포워드로 여러분들께서 측정을 하고 가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데이터 나오는 것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관련된 생산은 분명히 증가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동사가 지금 하고 있는 소재들 같은 경우가 더 많은 매출 나타날 것이다. 모멘티브도 같은 원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 점들이 포인트죠.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QOQ 대비 성장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전반적인 일들 업황이 개선되면서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전방업체들이 좋아진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직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꾸준하게 매출이 정상화 과정을 겪어 나갈 거고, 그 후로 더 성장하는 단계까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비메모리나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쿼츠 매출이 지금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정상화 과정까지는 거의 도달된 것 같고요. 그다음부터는 캐파 증설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이 예를 들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 같고요. 2023년도 지금 현재 실적 기준으로 하면 PER이 한 10.6배 정도 나온다고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어 그룹들은 보통 19배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가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어전 적어도 15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통상적으로 보면 15나 16 이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커버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좀 봐주면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2개월 포드로 업사이드로 50%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적이나 예상치 포워드 가이던스 보면서 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익 QNC 같은 경우 우리가 좀 포커스 좀 잡아봐야 되는 것들이 어디냐면 우리가 2021년도에 한번 영업이익이나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특히 뭐 매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당시에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리레이팅 돼가지고 주가가 한번 점프업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떻습니까? 영업이익과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매출도 상당히 크게 증가했죠. 이때 대비해서. 물론 2022년도에 대비해서는 큰 차이가 없고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2022년도 주가에 상단적으로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방향성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 주가의 상단과 하단은 어느 부분이었을까라는 그 부분만 우리가 체크해봐도 투자 포인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전체적인 실적 같은 경우는 개선되고 있으면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장 안 좋았던 이 쿼터 이 구간에서도 나름 그래도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선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셔야 되는 건 그러면 앞으로 업황 개선이 나타나면서 주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부분들 우리가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현재 주가 정도 수준에서 대부분 매수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높은 밸류에이션을 갖다 받고 있지는 않은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고요. 일단 제가 여기 보는 것들이 뭐냐. 2022년도에서 실적 좋았을 때 최고치는 3만 5천 원 이 정도 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어느 구간에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2021년도에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온 부분, 이건 오케이야. 2022년도하고 지금 2023년도가 2022년도의 모습을 향해서 간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쪽 아랫단 부분에서는 주식을 좀 매수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측정해 봐야 되는 것들, 지금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라고 하면 딱 중위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윗단으로 바라보고 가는 것들이죠. 왜? 주가가 점차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는 구조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보시지 말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요때 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투자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그 구간에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이쯤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유사해요. 그래서 저 모습을 한번 보고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볼 때가 드디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주봉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은 꽤 길죠. 저 정도면 앞으로 한 3개월에서 5개월 이 정도 사이를 움직이는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면 스펙으로 보면 확장 수축 구간으로 계속해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은 업황이 개선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221일 이동평균선 2단으로 올라와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한번 올라와서 충분히 또 눌림도 가져왔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이 부분을 측정을 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원익 IPS하고 보는 방향이 상당히 다르다. 이 장비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번 쭉 들어갈 때 매출과 영업이 크게 늘어나지만 우리 QNC 같은 경우는 소재업체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 장비가 들어간 곳에 거기에 QNC가 계속해서 소모품을 제공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실제로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잉크도 보면 지금 레이저 프린터도 마찬가지잖아요. 토너가 남는 거지 그 기계가 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부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업황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원익 QNC 특히 반도체 업황은 당연히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매수해 주세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랑 똑같이 조정받잖아요. 그거 측정이 가십니까? 지금 이 구간이 삼성전자 조정하는 구간하고 아주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반도체 때문에 매수하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원익 QNC도 봐주는 게 당연한 이치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러니까 CME 페드와치에서 연방 기금금리, 그러니까 그 어떻게 움직일 건가 추정치. 그래서 5.25에서 5.5%뭐 이 정도가 예상치가 지금은 현재 같은 경우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꽤 오랫동안 갈 거다. 그리고 한 적어도 겨울쯤 돼야지 금리가 조금 낮춰지는 모습이 기대치가 나올 거고, 실질적으로 모습을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추정치를 보면 내년도 1월, 2월 이 구간이죠. 자, 그러면 이 모습이 나타나기 직전의 모습은 어떨까? 왜 제가 이 모습을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금리가 어느 정도 되면 낮춰질 거다. 더 이상 예를 들면 고공행진하지는 않을 거다. 정체될 거다. 이런 뉴스만 나오더라도 반도체 IT 하드웨어 쪽은 상당히 반응이 좋게 나오거든요. 수급 현황들이.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또 원익 QNC 이런 것들 다 그런 식으로 봐줘야 돼요. 어제 제가 얘기 드렸던 전기전자 중에서 패키지판이라든지 뭐 우리가 말씀 CSP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심텍까지 예를 들면 PCB 이런 것들 하는 것들하고는 조금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분야에 대한 반도체 분야인데, 제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미 리포트를 드렸는데 원익 QNC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리포트를 드린 지가 꽤 오래돼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는 차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판단 내릴 때 좀 잘 같이 봐주셔라. 그러면 좀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사실 거면 이것도 같이 한번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같이 움직이는 모습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성장성에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우리가 추정했던 거 뭐 업사이드로 50%요 아니면 60%요 이렇게 보면 그 정도 수준 도달되면 수익 실현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겟을 설정해서 TP가 달성이 되면 그때 수익 실현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가는 건 또 우리 크고 다형주 위주는 포지션을 또 따로 잡아가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것도 하반기에 포트폴리오로 꼭 넣어둬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내용 괜찮으셨어요?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구독, 좋아요, 멤버십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바이오 관련돼서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들 얼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